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더 개벽 시작합니다. 영상 콘텐츠를 빠르게 재생하는 습관이 뇌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고령층은 배속 시청만으로도 인지 기능 저하가 뚜렷하게 나타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캐나다 워털루 대학교 티판 타루말린감 교수와 미국 시카고 대학교 브래디 로버츠 교수 연구진은 전 세계 실험 논문 24편을 종합 분석한 결과 영상 시청 속도가 2배속을 초과할 경우 기억력과 이해력이 전반적으로 저하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연구는 최근 교육심리학 분야의 국제학술지 교육심리학계간에 발표됐습니다. 연구진은 실험 참가자들을 일반 속도부터 2.5배속까지 5단계로 나눠 영상을 시청하게 한 뒤 각 그룹의 기억력과 이해도를 측정했습니다. 그 결과 1.25배속과 1.5배속까지는 비교적 문제가 없었지만 2배속 이상에서는 모든 연령층에서 인지기능 저하가 확인됐습니다. 특히 고령층에서는 1.5배속만으로도 기억력과 이해력이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18세에서 36세 사이의 젊은 층은 2배속 시청에서도 약 90% 수준의 이해도를 유지했지만 익숙하지 않은 주제나 복잡한 내용에서는 이들 역시 부정적인 영향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반면 61세 이상 고령층은 1.5배속 시청만으로도 이해도가 평균 31% 감소하는 등 더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영국 퀸 메리 런던 대학교의 인지과학자 마커스 피어스 교수는 사람의 뇌는 정보를 임시로 저장하는 작업 기억 용량이 제한되어 있다며 너무 빠른 속도로 정보를 입력하면 과부하가 발생해 장기 기억으로 전환되지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1.25배속이나 1.5배속 정도가 학습 효율을 해치지 않는 적정 시청 속도라고 강조했습니다. 연구진은 또 배속 시청을 반복할 경우 뇌 시각 피로와 정보 과부하가 누적돼 불면, 두통, 집중력 저하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회색질 감소 같은 신경학적 손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표한 젠지 콘텐츠 이용 트렌드에 따르면 국내 G세대의 2배속 시청 비율은 전체의 24%로 전 세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5배속 이상 시청하는 비율까지 합하면 50%를 넘는 수준입니다. 이처럼 빠른 시청에 익숙한 세대일수록 영상 소비 습관이 학습과 뇌 건강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빙하의 급속한 해빙이 북미, 뉴질랜드, 러시아 등지의 화산 활동을 더 폭발적이고 빈번하게 만들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단순한 자연 변화가 아닌 지구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를 더 악화시킬 수 있는 잠재적 위협이라는 분석입니다. 과학 전문 매체 라이브 사이언스는 7일 미국 위스콘신 메디슨 대학교 연구진이 발표한 내용을 인용해 수백 개의 화산이 여전히 빙하 아래 잠들어 있으며 이들 대부분이 지구 온난화로 깨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습니다. 연구를 주도한 파블로 모레노 예거연구원은 빙하는 화산 위에서 뚜껑 역할을 하며 마그마의 상승과 가스 분출을 억제해왔다면서 하지만 빙하가 녹기 시작하면 내부 압력이 급속히 증가하고 이로 인해 화산 폭발이 더 잦고 격렬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화산 활동과 빙하의 연관성은 1970년대부터 제기된 이론입니다. 빙하의 무게가 지각과 멘트를 눌러 분출을 억제하는 반면 빙하가 사라지면 지하의 마그마와 가스가 팽창하면서 폭발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약 1만 년 전 빙하기가 끝나고 빙하가 녹으면서 아이슬란드에서는 화산 활동이 기존보다 최대 50배까지 증가한 사례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번 연구진은 칠레 파타고니아 지역의 화산 6곳을 집중 조사했습니다. 그중 모초 초슈엔코 화산은 마지막 빙하기 절정기였던 26,000년에서 18,000년 전 두꺼운 빙하 아래에서 마그마를 축적하다가 빙하가 사라지며 폭발적으로 분출한 사례로 분석됐습니다. 이처럼 빙하는 화산 폭발의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구조를 지닌 화산들이
전 세계 최소 245곳이나 있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남극, 알래스카, 캄차카 반도, 뉴질랜드 등지에 분포하며 일부는 현재도 활동 중입니다. 연구진은 특히 초기 마그마 챔버 위에 빙하가 덮여 있다가 녹아내리는 조건이 폭발성을 증가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빙하 해빙이 단순히 해수면 상승이나 생태계 변화에 그치지 않고 화산 폭발을 유발해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 방출하는 또 다른 재앙의 고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특히 북미, 뉴질랜드, 러시아 지역은 더욱 면밀한 과학적 감시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문, 홍채, 음성, 걸음걸이.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대표적인 생체 정보입니다. 이처럼 우리 몸은 눈에 보이거나 들리는 고유한 패턴으로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이젠 숨결조차도 지문처럼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생체 정보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바이츠만 과학연구소 연구진이 100명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호흡 패턴만으로 96.8%의 정확도로 개인을 구분해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 커런트 바이올로지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코로 들이마시고 내쉬는 공기의 흐름이 곧 호흡의 지문, 즉 브레스 프린트 역할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실험은 후각과 뇌의 연결 구조에 대한 궁금증에서 시작됐습니다. 연구진은 사람마다 냄새를 받아들이는 신경체계가 다르다면 이를 전달하는 호흡 패턴도 다를 수 있다고 보고 직접 코 속에 장착 가능한 센서 기기를 개발해 참가자들의 24시간 호흡 데이터를 추적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호흡을 들이마시기 직전 잠시 멈추는 사람, 빠르게 내쉬는 사람, 한숨을 자주 쉬는 사람 등 총 24가지 호흡 매개 변수가 사람마다 확연히 달랐고 그 패턴은 마치 지문처럼 뚜렷하게 구별됐습니다. 단 1시간의 기록만으로도 식별 정확도가 43%에 달했고 24시간 후엔 거의 완벽에 가까웠습니다. 이 호흡의 지문은 일회성이 아니었습니다. 2년간 여러 차례 재검사에도 동일한 사람의 패턴은 유지됐고 이 정보는 음성인식 수준의 정확도를 보여줬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단순 식별을 넘어서 체질량 지수, 수면 패턴, 불안, 우울 수준 등 정신적, 신체적 상태와도 밀접하게 연결돼 있었다는 점입니다. 불안을 많이 느끼는 참가자일수록 수면 중 들숨이 짧았고 호흡 간의 간격도 들쭉날쭉했습니다. 이처럼 호흡은 단지 생리적인 행위가 아니라 마음 상태를 반영하고 더 나아가 영향을 줄 수 있는 창이라는 해석도 가능해졌습니다. 연구를 이끈 노암 소벨 박사는 우리는 불안이나 우울이 호흡을 바꾼다고 생각하지만 어쩌면 호흡이 먼저 마음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호흡 방식을 바꿈으로써 감정 상태를 개선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될 수 있다며 향후 정신건강 회복 분야의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했습니다. 숨결에도 나만의 패턴이 존재한다는 이번 발견, 호흡의 지문이 우리 건강과 마음을 읽고 나아가 치유하는 열쇠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상으로 뉴스 더 개벽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